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4월달 출생아 수 발표와 관련되었던 영상의 댓글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 지금 심각해요. 지금 출생아 수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7% 감소했어요. 역대 최저. 한 자릿수도 아니고 두 자릿수,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그리고 혼인 건수 같은 경우도 8.4% 감소했어요. 전년 동월 대비하면. 그리고 3월달 대비하면 20.44%가 감소를 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 자체가 출생아 수도 지금 두 자릿수 감소잖아요. 혼인 건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한 자릿수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아마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조금 작았던 거고 8.4 정도 나온 거고,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두 자릿수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5월달 인구 동향 같은 경우는 7월 26일 낮 12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건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 급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과 기성세대의 너무나도 태연자악한 태도입니다. 그 태도의 이면에는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느니 차라리 세상이 망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결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이대로 계속 끝까지 가겠다는 그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느끼긴 그래요. 지금 말로는 뭐 이게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행동하는 거를 보면 행동하는 게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행동을 봐야 되는데 행동이 진실이겠죠. 해결할 리가 없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민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좀 궁금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상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출생아 수가 지금 전 세계 최저 수준인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 어떤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20대, 30대들이 뭐 이기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결과물인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젊은 청년들이 왜 혼인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는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도 하지 않고 해결할 생각도 없고 그냥 지금 이 구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득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본인들은 이제 뭐 몇십 년 내에 죽을 거고 자기들 자식들 손자들 뭐 미국에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중국적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우리 후손들은 외국으로 빤스런 하면 되니까 뭐 알바노 기득권들도 알바노 이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구조 중에서 좀 결혼이라든가 이제 출산이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주거 비용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부담되는 나라거든요. 소득 대비하면. 그러면 사실 이것도 약간 꺼트려야 돼요. 어느 정도 젊은 층들이 매수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대로 좀 내려오도록 연착륙하도록 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하는 걸로 보면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어떤 버블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이 가장 많은 자산의 비중을 부동산에 지금 몰빵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을 꺼트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뭐 서민들을 생각해서 부동산 가격이 뭐 좀 내려가야 된다 그런 말은 하지만 행동을 보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나온 게 뭐냐 하면 지금 DSR을 우회하기 위해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중은행들이 계속적으로 은행들마다 지금 새로 상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50년 만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40 정도의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90살까지 갚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통 30년 정도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뭡니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나중에 혹시 뭐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뭐 35살, 40 정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30년 정도 지났을 때 보통 전년이 끝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좀 늘어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가 정년일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이 맞는 거거든요. 뭐 길게 잡아도 제가 볼 때는 35년 정도가 저는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DSR을 우회하기 위해서, 즉 상환 비율,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지금 DSR을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이거는 정말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버블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죠.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일본이 어떤가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대출 기간이 평균 31.1에서 33.2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최장 35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이 정도가 제가 볼 때 합리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5 정도의 집을 사고 이제 정년까지 본다면 한 35년 정도가 맞는 거지. 아니 50년까지 일도 안 할 건데, 그때는 정년퇴직한 이후인데 무슨 대출 기간을 50년을 한다는 겁니까? 버블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또 한국은행은 또 이건 거 나오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DSR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정부는 DSR을 우회하고 있는데 한해는 DSR 규제 강화해야 된다. 같은 정부인데도 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 하는 걸 보면 면피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정말 대한민국의 구조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금리부터 일단 올려야죠.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기준금리 격차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금리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덜 올려가지고 물가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하는도 얘네들도 하는 거 보면 나중에 혹시 이 가계부채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야 우리는 DSR 규제하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비율 80%로 낮춰야 된다. GDP 대비해서 우리는 말을 했어. 면피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한국은행은. 정말 대한민국의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니라도 빨리 금리 올리세요. 지들은 금리 안 올리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행동을 보면 이 버블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GDP 대비 이 자료에서는 안 가져왔는데, 전세보증금을 빼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3위예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전세계 1위고요. 전세보증금도 이게 사적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예요. 다른 나라랑 이제 글로벌로 비교할 때는 전세제도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없으니까 글로벌로 했을 때는 당연히 3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적 부채, 전세보증금은 사적 부채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 150%대가 나오거든요.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압도적 1등입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런데 뭐 DSR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안티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안티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재밌는 댓글이었습니다. 자, 이런 영상과 여기 달린 댓글들 정말 안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요즘 느낀 게 하나 있어서 써봐요. 한국 소개팅 어플에서 축구공 마냥 이리저리 차이고 거절당하기만 하다가 외국 사람들도 쓰는 틴더로 넘어가니, 여기는 주로 이제 언어 공부하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매칭도 훨씬 잘 되고 결국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그전까진 순진하게 내가 부족하고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한국 여자분들이 눈들이 엄청 높으신 건 맞는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제가 막 이런 말 하고 이런 거가 조금 듣기 불편하셨나 봐요. 댓글도 그렇고 제 영상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하여튼 뭐 느낀 게 있으셔가지고 직접 한번 실행해 보니까 이게 진짜 되긴 되는구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자친구 생기신 거 축하드리고, 또 소중한 또 이런 댓글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해외 여성들이 쉽다니까 믿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맞습니다, 제 말이. 예.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애초에 0점대라는 게 학교 출산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체가 이미 끝난 겁니다. 어떻게 저걸 회복해? 옆나라 일본만 해도 1% 초반대에서 난리 나던데 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심각한 게 200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거의 20년 된 거예요. OECD 국가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밑에
학계 출산율 나온 게 한 20년 다 돼 갔습니다.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저출산에 대해서 돈을 썼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죠. 근데 그거에 따른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유치원도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중고 학교들도 폐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인구수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최근에 특히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터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기사는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한 이틀 전 기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분노 조절 초등학생한테 교사가 엄청나게 많이 맞았나 봅니다. 근데 이 학생이 평소에도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에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다고 해요. 그런데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등치도 꽤 큰 학생이더라고요. 거의 성인하고 맞먹을 정도의 등치가 큰 사람인데 폭행을 당한 거예요. 전치삼주. 뭐 그러면서 뭐 던지기도 하고 뭐 밟기도 하고 그랬나 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거죠.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너무 늦게 결혼하고 너무 늦게 출산함에 따라서 지금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계속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특수반을 수업을 듣는다. 물론 이 대상자가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1시간씩이라도 받는 거면 하여튼 문제는 있는 거죠. 그거 아니면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 일반 학교에서 생긴 일이에요. 자, 밑에 것도 이건 오늘 나온 기사예요.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 여기는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이제 특수학급을 하고 있는 A 교사가 여학생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여학생한테. 초등학교 여학생. 그리고 이 선생님은 전치 4주 나왔습니다. 특수학급. 지금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직까지 헬게이트 열린 거 아니에요. 그나마 지금 보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1.9년 먼저 태어났어요. 2012년도하고 2022년도 그 평균 출산 연령을 보면 1.9세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한 10년 정도 뒤에 초등학생이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3년, 4년 1이 되면 그때는 이거보다 더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제가 전에까지는 그래도 뭐 학교 선생님이 괜찮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학교 교사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교권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여초잖아요. 여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조카 중에 남자 조카가 학교 선생님 하겠다고 한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조언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지금 제가 봐도 이런 식으로 가면 학교 교사분들 인기가 엄청 떨어지게 될 거고, 버티지 못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학교 같은 경우는 여교사보다는 남자 교사를 한 70% 뽑아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 중에서 지금 이런 사건도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었으면 당했을까요? 이 당한 케이스는 다 여선생님이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특군다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노산으로 인한 이런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싱글세를 징수하면 월소득 150에서 250만 원인 여자들은 거의 안 냅니다. 월소득 250에서 800만 원 버는 남자들이 대부분 내게 됩니다. 미혼 남성세가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 싱글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지금 언론 쪽에서 군부를 씹히고 있는데 부과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돈 나올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워낙 스윗한 나라다 보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대로 소득 따라 부과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성들은 설령 낸다고 하더라도 치꼬리만큼 내고 그 소득이 높은 미혼 남성들한테 부과를 많이 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수가 지금 많이 안 거치고 있어요. 올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36조 원 예상치보다 덜 거쳤다고 합니다.
법인세에서만 17조 원이 빵꾸 났대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익이 나야지 부과를 하는데 지금 기업들 실적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17조 원이 빵꾸 난 거예요. 그리고 진도율만 보더라도 지금 2000년 이후로 최저치로 갑니다. 그만큼 지금 최근에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세금이 안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한 개씩 두 개씩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사회복지 비용의 부담이 급증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것도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땐 국민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게 되면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이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설계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제 고갈되는 거는 확정이거든요. 고갈 시기가 언제일까 그 문제인데 지금은 저출산이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갈 시기는 더 빨라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말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8세만 되면 국민연금을 강제 가입시키고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한다는 이런 개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 취지가 그거죠.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복지 비용 성격인데, 복지 비용 성격인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 세대들끼리 낸 돈으로 본인 세대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조 설계 자체가 후손들한테 떠넘기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짜이다 보니까 이대로 진행되게 되면 고갈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18세가 된다고 무조건 소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8세 바로 일하는 경우보다는 군대도 가야 되고 대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내라는 이런 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소득이 있어야지 국민연금을 낼 건데, 아니 소득 없어도 그냥 국민연금 강제 가입해갖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후손들한테 할 짓이 아니에요. 차라리 본인 세대들 낸 돈으로 본인 세대들끼리 해결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0년생이라고 예를 들면 1960년생이라고 한다면 60년대생들이 낸 돈으로 자기들끼리 뿜빠이 해라고요. 그중에 물론 소득이 많아서 많이 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고, 소득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적게 냈지만 연금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로 가야지, 계속 뒷세대한테 전가하면 뒷세대를 나중에 한국에 있겠습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탈조선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국민연금을 다시 개혁하게 되면 본인 세대들 낸 돈으로 본인 세대들끼리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저는 많이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고 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18살만 됐다고 국민연금을 강제 가입시키겠다는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뭐 대한민국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하여튼 뭐 국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여차하면 빤스런 하겠다는 그런 옵션도 생각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